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교수 확보 등 교육 인프라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또 지방의대 정원을 늘려도 전공의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 의료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고 임용 등록이 안 되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전국의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3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진입할 때 양보, 주행할 땐 서행과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지구와 달 사이의 통신 중계 역할을 하는 위성 최차오 2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계 위성은 달 궤도를 돌면서 달 뒷면 탐사를 위해 오는 5월 발사될 창어 6호와 지구의 교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핵심은 예고했던 대로 지역 의대 우선이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당장 수가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교육 여건 마련과 수련병원 부족 문제 해결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이르는 1,600여 명은 비수도권에 쏠렸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의 의대 정원을 각각 2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2~3배 늘리는 대신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 선발 규모는 기존의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급증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시설을 짧은 시간에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의 평균 임상의학 교수 수는 162.7명으로 일반 의과대학의 60% 수준입니다. 미니의대 정원이 2배 이상 늘면 교수 수도 그만큼 늘어야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의 분석입니다. 교육 기본 시설이나 지원 시설, 그다음에 교수 인력이 필요하고 과연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막대한 늘어난 인원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준비를 갖출 수가 있느냐를 그냥 우려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병원도 문제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 인프라를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할 거란 지적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공의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 관리할 예정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가중앙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전담 공공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경영 수지가 나빠져 누적 적자 폭이 커진 가운데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립의료원에는 전문의 102명과 전공의 71명이 근무했는데 전공의 55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상황입니다. 의료원 측은 비상경영 TF를 꾸려 매주 경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그 전까지 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을 넘겨 임용 등록이 안 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면허 정지 처분에 감안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올해부터 의사나 약사가 학술대회 지원이나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서 받는 경제적인 이익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작성법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자에게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견본품 또는 비용 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관련 병의원과 혜택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고서에 들어가는 의료인의 성명과 임상시험 정보 등은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됩니다. 중국이 지구와 달 사이의 통신 중개 역할을 하는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통신 중계 위성 최차오 2호가 하이난성 원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설계 수명은 최소 8년으로 2018년 발사된 최차오 1호를 대체하게 됩니다. 최차오 2호는 달 궤도를 돌면서 오는 5월 발사 예정인 창어 6호와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달의 뒷면은 항상 지구에서 보이지 않아 통신 위성이 없으면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사고와 통행시간 감축 효과가 있어 전국 곳곳에 늘고 있는 것이 이 회전교차로인데요. 오히려 여기서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의 3명 중 2명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을 진입하는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진입할 때 양보와 주행할 때는 서행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만 알았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회전교차로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증가 추세라는 점. 알고 보니 회전교차로 내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사고가 늘어도 효율성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 100여 개에서 지난해 2,500여 개로 전국 곳곳에 확대 설치되는 추세. 교차로를 서행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교차로 사망사고 7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해소되어 약 18%의 통행시간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서행이 기본입니다. 회전교차로 안쪽에 들어가 12시나 9시 방향으로 가려면 좌회전, 바깥쪽으로 돌아 3시나 12시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미리 차로를 선택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량이 도는 차량에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줍니다. 회전 교차로를 도는 차량은 멈추지 말고 주행하되 천천히 돌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20%에서 80%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 인텔에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전 세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텔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인텔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함께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I'm thrilled to announce the latest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one of the largest investments in semiconductors in the United States ever. A new landmark agreement under the CHIPS and Science Act. 미국 정부는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 약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제로 수준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조금에 대해 반도체법에 따라 약 14조 8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도 인텔에 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향후 5년간 약 134조 원을 반도체 생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Nearly all manufacturing of leading-edge chips across the entire industry moved overseas to Asia years ago. We will enable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make a comeback here in America after 40 years.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한국의 삼성전자, 타이완의 TSMC 등도 조만간 거액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안보의 핵심적인 반도체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편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과 투자 통제 등을 강화하는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착공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찾아 SK하이닉스의 생산시설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3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 착공에 들어가고 오는 2046년까지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현장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반도체 산업단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전력 공급 전담반을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에 쓰이는 에너지 비용 기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다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각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올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상한액인 1kWh에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 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요금을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이며 연료비 조정 단가도 인하 여지가 생겼지만 상한액인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막대한 누적 적자 탓입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값이 폭등했을 때도 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한전은 45조 원 이상의 또 적자를 또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전력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30일 수서 동탄 구간에서 첫 선을 보이는 가운데 요금은 3,000원에서 4,000원대로 최종 책정됐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GTX-A 전동차와 역사가 산뜻하게 단장을 하고 승객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동남부와 서울 사이의 접근성을 높여줄 GTX-A 노선은 수서에서 동탄 구간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전체 길이 34.9km로 수서와 성남, 구성, 동탄 등 4개역이 있는데 6월 말로 개통이 지연된 용인 구성역을 빼고 당분간은 3개 역에서 정차합니다. 나머지 구간인 운정에서 서울역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고 중간 구간인 서울역에서 수서는 오는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길바닥에서 낭비하는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속도가 일반 지하철보다 2배 넘게 빠릅니다. 출퇴근 시간대 수서에서 동탄까지 가려면 버스로 90분이 걸리는데 GTX를 타면 단 19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8량으로 구성된 열차 5대가 17에서 20분 간격으로 다니며 최대 1,062명의 승객을 나를 예정입니다. 90분과 70분에 대비해서 GTX-A는 20분에 이르기 때문에 50분과 70분 단축돼서 적어도 79%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10km가 지나면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붙어 최소 3,450원,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4,450원이 됩니다. 수도권 버스와 전철로 갈아탈 때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서 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 요금은 훨씬 낮은 수준이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RT와 지하철 3호선, 수인 분당선, 경강선 등 철도와 지하철로 3분 안에 환승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2004년, 20년 전에 KTX가 개통한 만큼의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KTX가 지역 간의 교통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의 개통은 오늘날 매일매일의 일상교통의 혁명을 가져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열차 간격이 20분으로 한번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택시 등 대중교통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화재 등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상태. 관계당국은 특별 피난계단 설치와 촘촘한 소화기 배치, 연기 흐름을 고려한 비상등 유도 등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중국에서 중학생 3명이 또래를 무참히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현지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중국은 3년 전부터 촉법 소년의 나이를 12살로 낮췄는데 첫 적용 사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의 시골 마을,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13살 중학생 왕모군이었습니다. 왕군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채 50cm 깊이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같은 반 또래 3세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겁니다. 从这个报案到现在昨天那个尸检结束，只有很多证据，这个证据要形成一个完整的证据链。 유치장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가해자,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만큼이나 여론을 뜨겁게 달군 건 이른바 촉법 소년의 형사 처벌 문제였습니다. 未成年人保护法只能保护加害者免于法律惩处，却无法保护受害者免受二次伤害。 중국은 이미 2021년 3월부터 촉법 소년의 나이를 우리나라와 같은 14살에서 12살로 낮췄습니다. 2019년 다롄에서 13살 남학생이 10살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숲에 버린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我孩子死了，他现在都没到场。你最起码你道歉都没道歉。 그러나 두 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탓에 아직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고의 또는 잔인한 수법의 중상해나 살인 범죄에 국한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도 필요한 겁니다. 공개 사형까지 운운하는 여론 심판 속에 중국에서 13살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딜까요?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이면 침엽수림이 동화의 나라를 연출하고 환상적인 오로라와 함께 술록이 숲길을 평화롭게 거니는 곳. 자연 친화, 호수의 나라이자 인구 500만 명의 소국 핀란드가 올해도 가장 행복한 나라에 뽑혔습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43개 나라 가운데 7.741점을 받은 핀란드가 근소한 차로 2위 덴마크를 제쳤습니다. 인당 평균 소득 5만 달러 이상의 부의 균등한 분배, 높은 평균 수명과 노년 생활 만족도, 각종 복지 제도 등이 다른 북유럽 나라들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You'll find that wealth is way more evenly distributed. So more people benefit from the wealth that's being generated in these countries. And then also each one supports a welfare state that provides psychological stability. 한국은 지난해보다는 5계단 상승한 52위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57위, 2021년 62위로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극심한 경쟁과 높은 자살률, 육아 부담에 따른 저출산, 불안한 노년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녀들의 과외비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냥 무슨 2세까지 생각하냐 그렇게. 2020년 탈레반 집권 후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상위 10개 나라 가운데 네덜란드와 호주만 인구 1,500만 명이 넘는다면서 행복 순위가 높은 나라들 목록에 인구가 많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경세포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차세대 뉴런 표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김윤경 박사팀은 뉴런 구조를 시각화하고 뉴런의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세대 뉴런 형광 표지 기술인 뉴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살아있는 신경세포의 세포 내 이입을 통해 세포막을 염색하는 기술로 기존 6시간이었던 신경세포 관찰 시간을 최대 72시간까지 늘려 신경세포의 변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을 원자 수준으로 관찰하고 이온이 용해되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유니스트 신용준 교수팀은 하나의 물 분자를 제어해 소금에서 특정 이온을 추출할 수 있는 단일 이온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하나의 물 분자를 원자 한 층 두께의 소금 계면 계단층을 따라 이동시키자 한 개의 이온이 사라지는 것을 관측했으며 단일 이온을 추출할 때 항상 염소 음이온이 나트륨 양이온보다 먼저 용해되는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초기 현생 인류가 약 10만 년 전 인도네시아 토바 화산 대폭발 이후 이어진 건조기에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이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연구팀은 에티오피아 북서부 중석기 유적지에서 발굴된 석기와 동물 유골 등을 분석한 결과 현생 인류가 토바 화산 대폭발이 일어난 7만 4천 년 전 에티오피아에 거주했고 당시는 기후가 매우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타조알 껍데기와 포유류의 이빨 화석에서 나온 산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당시 에티오피아 지역이 매우 건조한 환경이었으며 식량 자원이 고갈되고 강이 마르면서 아프리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은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52위로 낮은 편이었지만 스스로가 정하는 행복에는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겠죠.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